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충격적인 미국 증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빅테크 기업들, AI 기업들의 주가 폭락이 심했어요. 자, 이러다 테슬라가 X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어제 화요일장에 이어서 수요일장마저 나스닥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요일에는 1.43% 하락을 보여주었고 이번 수요일 오늘에도 1.5%나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뭔가 AI 기술주들에서 투매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맵을 보시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죠.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 팔란티어라든지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하락이 좀 컸어요. 일단 엔비디아부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도 3% 넘게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젠슨 왕 CEO가 불을 붙인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픈 AI와 불화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하기도 했어요. 자,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밝힌 점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1,000억 달러는 상한선일 뿐이지. 그리고 이 상한선도 오픈 AI가 부탁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계별로 오픈 AI의 상황을 보고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건 챗GPT로 상징화되어 있는 AI 기술에 기인한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젠슨왕 CEO가 챗GPT의 향후 앞날에 대해서 뭔가 불확실성을 던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의 신규 AI 칩인 블랙엘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 다음은 AMD가 되겠습니다. AMD 오늘 무려 17%나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AMD는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매출과 EPS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EPS나 매출치나 모두 예측치를 상회하는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를 보여주었고 마진율도 전년 대비 8%포인트나 좋아지는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다음날 17%나 주가가 빠졌는데요. 1분기 가이던스가 AI 주식에 대한 높아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4분기는 매출액이 10.3빌리언이 나왔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넷이 올해 1분기에도 작년 4분기를 뛰어넘는 매출액이 나오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파란색 막대가 우상향하길 바랬는데 아니 웬걸 1분기에 9.8빌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막대가 내려간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물론 1분기는 AMD와 같이 CPU와 GPU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계절적 비수기가 맞아요. 사람들의 PC 구매량도 좀 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AMD에 바랬던 것 데이터 센터 매출 즉 B2B향 매출이 크니까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의 성장으로 이러한 계절성을 안 타는 거였어요. 하지만 AMD는 4분기 실적보다 낮아진 1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 AI 부분의 실적이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팔란티어예요. 엔비디아와 AMD는 AI 하드웨어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회사죠. 소프트웨어 회사마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AI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안 좋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솔직히 팔란티어가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질 이유는 없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오늘 주가 하락에 팔란티어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1년 안에는 크게 웃을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최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을 강타했던 뉴스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나왔어요. AI 에이전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상장 회사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스페이스X예요. 스페이스X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유명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기업 내부 법무팀용 자동화 AI 도구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법률과 관련된 서비스 역시 AI가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러면서 사스 기업들이죠. 뭐 어도비라든지 세일스포스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서 구독료를 받아가는 모델이 바로 이 사스 모델인데요. 엔스로픽이 오늘 사스 포칼립스 그러니까 사스의 종망을
알리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법률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의 디지털 카메라와 그리고 신용카드, 거기에 폴더처럼 생겼던 피처폰을 함께 들고 다녔었는데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더 이상 카메라와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이제는 뭐 노트북마저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세상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망했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하나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떤 서비스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들의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팔란티어도 어쨌든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한 방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팔란티어는 이런 기업들과 달라요. 국방에 특화가 되어 있고 팔란티어 자체가 AI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폭락은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팔란티어는 전년 대비 7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 상승률이 70%를 넘어가고 있고 이 상승률마저 매 분기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도 좋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찬스로 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애플은 오늘 좀 살아남았어요. 자, 어쨌든 애플과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AI를 쓰고 싶어도 애플의 디바이스가 없으면 AI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하락과는 다르게 잘 버티는 모습이고요. 최근 실적도 잘 나왔었죠. 아무튼 금주 알파벳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두 기업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잘 나오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이점은 오늘 마이크론도 9%나 넘게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론 역시 엔비디아나 AMD, 브로드컴과 같은 AI 칩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잘 나가야지 메모리 반도체도 함께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오늘 마이크론마저 무너지면서 AI 주식들에 대한 앞날이 좀 어두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저는 뭐 시장은 그리고 세상은 돌고 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한데 작년에 미국 주식시장이 강할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굉장히 약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한정없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쉬어가면은 미국 주식시장은 다시 달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스닥 차트의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보면 현재 거의 37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 또 찬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22,100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삼고 저가 매수 대응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11월 중간선거가 있고 중간선거 전에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초 미국 주식은 좋지 않지만 중간선거 즈음에는 극적 효과를 위해서 어느 정도 주가 부양에 나설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 지금의 기회를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AI 주식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미국 제조 PMI 지수도 잘 나왔었죠. 미국 기업들의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3.78% 하락한 406불대로 마감을 했어요. 최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좋지 않은데 테슬라 역시 AI 기업으로서 함께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테슬라보다는 테슬라의 형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xAI와 스페이스X에 관심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는 xAI를 합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고 빠르면 올해 6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합병을 마칠 예정에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궁금하죠. 테슬라는 xAI에 직접적으로 자본 지출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와는 기술과 인력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죠. 향후 테슬라가 이 xAI를 합병한 스페이스X도 합병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무성한 상황인데요. 자, 일단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X라는 회사가 은하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X라는 이름에 대해서 Great Idea라는 표현을 쓰면서 스페이스X에 테슬라까지 합쳐진 X홀딩스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힌트를 테슬라 사이버 트럭 공식 계정에서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드민 리빌이라는 말이 있는데 뭔가 관리자가 승인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뭔가 좀 쓸데없는 사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키보드를 밟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참 재밌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오른쪽 앞바퀴가 X라는 자판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테슬라를 상징하는 이 제품이
X를 밟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역시 X홀딩스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X홀딩스를 완성을 하려면 스페이스X와 XAI뿐만 아니라 역시 가장 강력한 인피니티 스톤인 테슬라가 필요하다라는 듯이 사이버 트럭이 결정적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 테슬라가 스페이스X와 합병을 하면 테슬라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주식수가 증가하면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의 그 주주 가치가 좀 희석이 될 수도 있고요. 테슬라는 이제 올해부터 이익이 크게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여태껏 피지컬 AI에 투자를 해왔던 것이 올해 하반기부터 결실을 맺을 것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X가 XAI를 합병한 건 XAI를 뭔가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 두 회사는 지금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주의 데이터 센터도 건립을 해야 되고 화성 개발도 담당을 해야 돼요. 또 엄청난 캐펙스가 투자가 될 건데 테슬라가 올해부터 강력한 현금 창출을 하게 되면 이 현금이 또 스페이스X와 XAI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좀 손해일 수가 있겠죠. 기껏 지금 4, 5년 동안 참아왔는데 이제 실적, 특히 EPS가 크게 증가할 상황에 도달했는데 갑자기 또 그 돈을 스페이스X와 XAI에 쓴다라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중에 합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이 모든 회사가 합쳐질 것이고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우주 최강의 기업이 탄생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100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폰 노이만 머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수학자 폰 노이만이 예견한 자기 복제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평가하기에 스스로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최초의 폰 노이만 기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곧 있으면 이제 이 옵티머스 로봇이 옵티머스 로봇,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이것은 화성 개발에 굉장히 필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간이 바로 살 수 있는 거주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옵티머스 로봇이 가서 직접 자기 자신을 복제를 시키면서 노동력을 늘리고 화성에 문명을 건설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빠르면 10년 안에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모든 회사가 이미 통합이 되어 있고 정말 100조 달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세 회사가 합쳐질 수 있는데 XAI는 두뇌를 담당을 해요. 수많은 데이터와 함께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스페이스X의 로켓을 타고 화성으로 날아가겠죠. 자기 자신을 복제를 시키면서 화성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옵티머스의 두뇌 역할은 당연히 XAI가 할 것이고 화성과 지구 간의 통신은 스페이스X가 담당을 하겠죠.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사람들이 공포에 질릴 때 투자에 나서셔야만 합니다. 자, 누구나 강남 부동산이 좋은 건 알지만 투자를 못했고요. 누구나 컴퓨터를 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인터넷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구글과 아마존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범람할 때도 애플에 투자하지 못했고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알았지만 공포에 투자를 못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자율주행 세상이 오고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올 거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에 주저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것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테슬라 주가 연말에는 분명히 457불을 넘어서 500불을 넘어서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457불 이상에서 마감할 확률은 저는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확률이면 현재 주가부터 저가 매수에 나설 용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